오늘 개장 7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대지수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5% 상승한 2,466선, 코스닥이 0.02% 하락 816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종목부터 볼 텐데요. 전문가님이 12월 19일에 알려주셨던 에코앤드림입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30%가량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E&D 전구체 종목이죠. E&D로 익숙한데 바뀌었어요. 자, 목표가 도달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 그 이름이 에코앤드림으로 바뀌었고요. 아마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더 갈 텐데, 예. 제가 이제 제 전략이 이번 주 중반부터는 현금화를 좀 하자라는, 전체적인 그 전략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1월 27일에 PNT인데요. 롤트롤 장비. 바로 어제 2,500가 주셨는데 바로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21.86% 수익률입니다. 현금화인가요? 현금화일까요? 예, 이 종목도 이제는 좀 쉬어갈 것 같아서 저항선이기도 해서 지금 예. 이제 현금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14일에 덕산 테코피아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35%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OLED와 2차 전지 전방 산업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덕산 테코피아는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할게요. 27,500원 제시를 하고요. 단지 신규 접근은 한 17,500원까지 빠졌을 때 하시고, 예,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 2차 목표가 덕산 테코피아 27,500원입니다.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의 종목 HPSP 목표가 도달 소식인데요. 2월 28일 종목이고요. 15% 수익률 나왔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뭐 고압수소 어닐링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지금 이 고압수소 어닐링 반도체 장비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어가지고 고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7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목표가 HPSP 78,000원 확인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 또 어떤 종목을 볼지 신기수 전문가님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BMT라는 종목이고요. 예. BMT는 이제 그 피팅 밸브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밸브의 특징이 조선 쪽으로도 나가지만은 반도체 쪽 정밀 밸브도 있고 UHP라고 그러거든요. 수소용 압력 밸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부가 가치 밸브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1,421억, 31% 연간 대비해서 늘었고 영업이익 230억, 398%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반도체 가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부가 쪽의 가치 밸브가, 고부가 가치 쪽의 밸브가 수요가 굉장히 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장 옮기고 있거든요. 장안 신공장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요즘에 횡보하는 이유가 이거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납품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데, 회사 쪽 입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아마 상반기 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캐퍼가 지금 1,500억 정도인데 2,500억 정도로 캐퍼가 늘어납니다. 지금 캐퍼 꽉 채웠죠. 작년 1,400억 했으니까요, 매출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형 성장에 이제 가능성이 생겼고요. 또 작년에 사우디 아람코의 공식 벤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하고 가스 분야에도 상당히 좀 이제 급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공장 이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의 반등, 상승을 이제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사상 최대 실적 발표인데요. 근데 주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장 이전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지금 이제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다 보이고요. 조선 쪽은 뭐 말도 못하게 올해 뭐 계속 좋을 거고, 다른 쪽 성장할 거라서 일단은 매수가는 시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PR이 한 자릿수 가리키고 있고요. 이 지난 실적 기준입니다. 1,500억이 안 되는 시가총액 갖고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또 여러 분야의 고부가 가치의 밸브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우디 아람코 쪽으로 공식 벤더로 등록이 되면서 오일과 가스 분야의 성장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숨겨진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동시호가에서는 보합권이고요. 14,340원의 주가입니다. 매수가는 시가 2% 이내,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보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은 동시호가에 어떤 종목 보실까요? 에브리봇입니다. 예. 로봇 청소기 만드는 업체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로봇 청소기가 각 가정마다 빠르게 이제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수요 확대가 예상이 돼가지고요. 28년까지 지금 연평균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 어제 이제 박스권 상향 돌파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갖고 왔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5,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서 로봇 청소기 업체입니다. 로봇주 중에서 또 박스권 돌파 시도 나오는 종목 딱 공략을 해주셨는데 에브리봇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설정하면서 목표가를 25,500원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5,700원인데요. 동시호가에서 2% 가까운 상승세로 18,2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별 움직임 없고요. 하이브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중용주 가운데서는 건설주 HDC 현대산업개발이 3% 후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대형주 가운데 SM 13%까지 급등하면서 거의 15만 원 선 육박하고 있죠. 공개 매수 결과 하이브가 이 별다르게 1%포인트도 채 못 미치게 지분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쪽에서 15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제시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SM의 주가가 14만 7,200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7일 화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대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시장에서 3개월 이하의 초단기물을 제외한 모든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이달 말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는데요. 이러면서 주식시장 장중의 상승을 지키지 못하면서 보합권의 혼조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이 0.11%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됐는데요. 10년물은 4% 부근에서 또 2년물은 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들의 역전폭이 93bp를 기록하면서 간밤에 1981년 이후에 최대의 또 역전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상원에서 8일 하원에서 각각 정책과 물가에 대한 발언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철강과 비철금속, 금, 은, 자동차 등이었는데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실망감 반영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상승했던 쪽에서는 호텔, 항공, 리오프닝주와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에서 마감됐던 우리 증시 오늘장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지수 오늘장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4% 하락하며 약보합 움직임인데요. 0.23% 내린 2456.9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0.26%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814.4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선물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 장 초반 잡히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기관 쪽에서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각각 33억 원, 17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어제 7,800억 원 팔았는데 하루 만에 순매수로 191억 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쪽에서 이틀 연속에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291억 원어치 코스닥에서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팔면서 208억 원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까지 12거래일째 66억 원의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매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116억 원어치, 코스닥에서 230억 원어치 프로그램 매물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달러 인덱스는 간밤에 또 하락하면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그렇지만 원화 약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2원 10전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299원 선 시초가 원달러 환율 기록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하는 쪽에서 서비스 업종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서비스 업종에서 1%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하락 주도하고 있고요. 더존 비주원 카카오 일제히 2% 조정입니다. 보험업종 0.56%, 운수창고, 전기전자, 금융업종까지 0.3%에서 0.5%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철강 업종이 잡히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는 철강주가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 장에서 철강주 반등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한 이후에 오늘 장 반등하는 거고요. 1% 상승하면서 오늘 장 포스코홀딩스 반등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업종과 종이목재, 화학, 건설업종, 약부업권에서 1%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하락하는 쪽에서 카카오가 2.2%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쪽에 주당 15만 원에 카카오가 SM에 대해서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가를 제시했습니다. 26일까지, 이달 26일까지 공개 매수를 해서 최대 35%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카카오뱅크, 네이버, LG전자까지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 IT 플랫폼주 일제히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하는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 LG화학 1%에서 2% 상승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까지 배터리주들 대형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8% 오른 15만 3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LNF가 2.7%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의 하락이고요. 에코프로 BM이 2.5% 하락세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3거래일 만에 조정으로 2% 하락하고요. 나노신소재, 성희하이텍까지 2% 내외 하락하면서 오늘장 배터리주 조정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까지 1% 후반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SM 13% 넘는 상승으로 14만 7,500원 선, 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지분 경쟁 가능성으로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공개 매수가보다는 밑에서 거래됩니다. 14만 7,500원, HLB, 솔브레인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약세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오늘 매기가 확 쏠리는 쪽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애플페이 쪽에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든가 일요원이라든가 KG모빌런스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1% 내외에서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강세죠. 살짝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다른 쪽에는 지금 크게 뭐 잡히는 쪽은 크게 안 보이는데, 건설 쪽이 현대건설, 뭐 살짝 뭐 HDC 이런 쪽들이 살짝 좀 그 강박권에 있고요. 건설 기계 쪽도 좀 강박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에는 지금 LNF, 에코프렘, 뭐 양극재 쪽이 지금 다 빠지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4%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장중에 신고가를 또 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장비 중에서 PNT라든가 선별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에코앤드림이 더 가는군요. 7%가 지금 또 오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후발주자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그리고 선발주자들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오늘 좀 약세권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인 국면에서 전기차 쪽에서 종목별로 후발주자들의 선전이 조금 좀 있고,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한 움직임이 아닌가 뭐 생각이 좀 되네요. 네, 포스코케미칼 3거래일 연속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후발주자들의 상승 읽어주셨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특징 보실까요?
뭐 오늘 시장이 일단은 약보합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주식은 없는데 일단 뭐 SM이 강하면서 뭐 DOU랑 JYP도 같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이 뭐 한 1.5%, 2% 가까이 넘게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 그다음에 저기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퓨얼셀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S퓨얼셀 이런 쪽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 셀트리온 쪽 3사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특징적으로 아주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 지금 여전히 어제 이제 시장에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매물 소화 과정, 경계성 매물 좀 출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전고체 배터리 주에 추가 상승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미래컴퍼니가 6%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몬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레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나온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노 지지체로 수명을 높일 수 있는 전기차의 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앞서서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이제 3년 안에 상용화 될 수 있겠다. 꿈의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쪽이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들어서 5번째 현장 경영을 하면서 직접 삼성 SDI를 찾아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사활을 걸겠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가운데서는 또 다시 이제 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나노 소재 기업 레몬인데요. 레몬 쪽에서 나노 섬유 전해질 지지체를 가지고 뭐 연구한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제 뉴스화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레몬과 톱텍의 주가가 좋았었는데 레몬 상한가 지금은 풀렸네요. 27%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톱텍은 좀 올라가다가 맙니다. 레몬이 지금 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주의 이런 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고체 배터리 어떻게 보실까요? 고체 배터리는 뭐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제 게임 체인저죠. 뭐 전압 전류량도 많이 늘 수가 있고 폭발 위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양극재 소재 이런 쪽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충전 쪽에 움직였죠. 그 이후에 이제 전고체 쪽까지 지금 이제 매입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정 회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좀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미래컴퍼니가 제일 먼저 움직였었는데 미래컴퍼니가 네. 이제 좀 멈춰서면서 한동화성이 그 다음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화학이 따라가고 오늘 이제 레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따라갑니다. 후발주자들은 끌어올리기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후발주자들 접근보다도 미래컴퍼니나 이수화학, 한동 요 세 종목 가지고 지금은 단타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바이앤홀딩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한 자람테크놀로지가 따상에 성공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10% 아래까지 탄력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따상 성공하면서 장중 고점이 57,200원이었는데요. 현재는 48,000원대로 9%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자람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어제 장에 또 시장에서 IT 관련주의 흐름 좋았었는데요. 오늘 IT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쪽에서는 일단 MLCC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막 콘덴서 오늘 흐름 보도록 할게요. 0.42%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IT 가운데서 PCB 관련주의 상승세 어제장에 좀 나왔었죠. BH 보겠습니다. BH 오늘장에 2% 하락입니다. LG노텍 볼까요? 간밤에 애플에 또 골드만삭스의 6년 만에 매수 의견 나왔었는데요. LG노텍의 주가는 1%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0.49% 하락하면서 61,2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장 이 종목은 상승합니다. 강보합으로 89,800원 선, 보합권에 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IT주 동향 좀 살펴볼게요.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뭐 장합 분위기랑 전체 시장 분위기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뭐 조정을 약간 좀 쉬어가면서 지금 뭐 시세도 그냥 보합권, 강보합권, 약보합권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특징적이라는 거는 뭐 특별히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일단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애플 뭐 소폭 상승했는데 어제 지금 여전히 뭐 21선은 지금 저항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IT 관련주는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이 뭐 워낙 지금 강세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과연 근데 이게 순환매를 돌지 아니면은 순환매 돌기 전에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 잠깐 볼게요. 하이닉스 잠깐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지지받아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것인지는 조금 시간도 지나봐야지 아는데, 저는 강한 반등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KEC 이 전력 반도체 종목은 3%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AI 관련주들은 대체로 조정입니다. 마인즈랩, 브레인즈 컴퍼니 이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솔트룩스가 6% 조정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비트나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 AI 관련 주식들은 오늘장에 대체로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또 최현주 전문가가 짚어주셨던 에브리봇이 소폭의 상승이고요. 로봇주는 뭐 제한된 하락 정도 나타내면서 뭐 AI와 비교하면은 로봇주는 최근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오늘 엔터주 코멘트 듣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 가격을, 하이브의 공개 매수 결과를 보고 좀 자신감을 얻고 공개 매수 가격을 15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지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SM은 그러면은 15만 원 단까지는 이제 벌써 올라갔네요. 14만 7천 원까지 갔으니까. 예. SM은 15만 원을 넘는다 해도 많이는 못 가죠. 또 이 부분이 이제 고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번에 공개 매수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하락하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쓰게 되니까 오늘 이제 뭐 하락이 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뭐 여기 이 주가 기왕의 SM 같은 종목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2차 공개 매수기 때문에 뭐 3차 또 하이브가 뭐 우리는 뭐 17만 원 이렇게 부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하이브나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왕에 좀 가지고 계셨으니까 뭐 이게 끝날 때까지는 뭐 들고 계실 수 있겠지만, 신규 접근을 뭐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 뭐 SM이라든가 하이브, 카카오 쪽으로 하기에는 이제 이건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뭐 기다려볼 만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SM은 이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카카오나 하이브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결과를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리튬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 12%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리튬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밖에도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같은 종목들이 각각 22%에서 13%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리튬이야 배터리에서 중요한 소재인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새로 나온 소식이라면은 이란 쪽에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상승을 높이면서 4%까지 오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8%, 이 밖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ICT,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와 리튬주의 강세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다른 철강주가 못 가는데 포스코홀딩스가 간다. 그러면은 뭐 역시 지금 뭐 리튬 관련으로 뭐 2차 전지 소재 그쪽으로 좀 엮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회사 측도 그쪽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금양이나 하이드로 리튬, 포스코 엠텍, 리튬 관련주도 오르는데 일단 뭐 2차 전지 모멘텀이니까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이쪽에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실적하고 이제 같이 좀 엮어서 봐야 되는데,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과연 좋게 나오는지 그것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 물론 모멘텀 구간, 뭐 추세적인 상승 구간이긴 맞는데, 일단 뭐 따라붙는 거는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조정받았을 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 시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 13개월의 최저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도 리튬 매장지가 발견이 됐는데 오늘 리튬주의 강세, 포스코그룹주의 상승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주 순환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종목 오늘 장도 일제히 상승을 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3% 후반으로 오름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항공 방산 쪽으로 좀 넓히면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0.4에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0.4%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성주와 우주 항공주 짚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AP위성이나 이런 쪽도 이제 먼저 올라왔는데 이제 차트 움직임을 봐도 이제는 조금 피로감이 좀 있죠. 인텔리안테크는 후발주자라서 조금 더 올라오고는 있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세트레가이는 많이 지금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캔코아 같은 경우에도 고개를 숙였다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은 다시 신고가 내기는 힘들죠. 이쪽에는 이제 뭐 우주항공청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매물 받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고점은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번에 꺾이지는 않아서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특히 이제 오늘처럼 시장이 좀 부진할 때는 이런 이제 뭐 약간 테마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듯 싶지만 탄력이 크지는 않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고 신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MLCC 관련주 가운데서 윈텍이 또 오늘 추가 시세를 내는데요. 17%까지 강세를 띄면서 고점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HN 13% 넘게 급등하면서 역시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제가 어제 증권가 분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면서 AI, 그 챗 GPT가 활성화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게임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최근 게임주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이 개발을 안 하고 AI가 개발을 한대요. 그래픽 그리는데도 되게 그 공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그걸 AI가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건데 개발자의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건 뭐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게임주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좀 부진해요. 어떤 특별히 좀 모멘텀이 좀 없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좀 NC소프트, 넷마블,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오늘 전체 다 부진합니다. 어떤 모멘텀이 좀 생기려 그러면은 뭐 이슈가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구간. 조금 조정 기간이 기간 조정이라든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장세이니까 저는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요즘에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 움직이기가 참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가는 종목만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냥 일단 관망해보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 발표 출시일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뭐 활용해서 그걸 체크하면서 개별적으로 좀 접근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 좀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보험주는 오늘 좀 조정인데요. 제주은행은 5% 넘는 탄력으로 22,650원 선이고요. 탄소배출권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죠. 어제 장에 좀 영향을 줬었는데 유럽 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유로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50유로까지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제기가 됐는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 가운데 유니드 1%가량 상승하고요. 캠트로스가 1.4%, 후성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KC그린 홀딩스가 현재 3% 플러스권이고요. 에코프로 HN이 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세 띄고 있죠. 호성, 그린케미칼 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투자 의견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적극적으로 투자할 섹터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HN이 많이 뛰고 어제 뉴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따라가기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KC코트렐이 뭐 오늘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좀 이제 소강 상태면은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들어올 만하죠.
한솔홈데코 3%, 뭐 이건산업 4%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입니다. 시세가 그렇게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테마 섹터 내에서도. 그래서 이쪽에 너무 그렇게 크게 바라시기보다는 에코프로 HN만 보시고 이쪽에 많이 눌렸을 적에 변동성을 주고 있으니까 뭐 단타 접근은 가능하겠다 보이고요. 탄소 배출권이 앞으로 뭐 중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기에는 모멘텀의 그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HM만 좀 단타 접근하자 이런 정도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과 전선도 나란히 좀 상승하는데요. 전선주 가운데서 대한전선, LS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1%에서 2% 오름세 띄고 있고요. 조선 가운데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좋습니다. 2%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광, HSD 엔진 소폭의 상승, 한국조선해양도 1%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전선, 조선 가운데 어떤 거 봐주시겠어요? 최원주 전문가님? 저는 전선주 보겠습니다. 전선주 저는 모멘텀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배전판 수요도 계속적으로 있고, 그리고 낡은 배전판 교체 수요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LS 일렉트릭 오늘 800원 상승하고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주가 그다지 못 오르고 있고, 주가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좀 안정적이에요. 변동성은 조금 없지만은, 가지고 있으면 꾸준히 좀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저는 접근하기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모두 다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도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바닥 다지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종목 가지고 큰 대박을 보긴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AI, 로봇주는 일제히 조정인데요. 로봇주가 하락폭이 조금은 더 커집니다. T로보틱스, 로보티즈 3에서 4%까지 하락세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폭 달러 약세 속에 원화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위안화 약세가 환율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요국들의 긴축 우려에 대한 경계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달러 환율 전일 종가 대비로는 2원 10전 상승한 1299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위안화 약세와 관망 심리의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16% 하락한 104.35에 거래가 됐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는 22 인사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즉 미국과 ECB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298원 2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원 70전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296원 90전보다는 약 3원 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아무래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실망감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점이 원화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성장 목표 경기 부양에 대한 실망감이 위안화 약세로 연결됐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다소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안화에 동조하는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약세를 이끌었고요. 한편 채권 시장에서는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 주요국 긴축 부담에 대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역시 환율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8일 자정에 시작될 파월 의장의 연방 상원 청문회 질의 응답 내용을 주목하면서 관망 무드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3월 FOMC를 기점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폭이나 인상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와 또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1,3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300원 선의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1,299원 40전에서 2원 이상의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밴드 설정해 주시죠. 네, 환율은 아무래도 오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296원에서 1304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300원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원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목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원화 약세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긴축에 대한 부담감,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나오면서 오늘 장에 1,300원 선 중심으로 한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먼저 의견 주시죠. 예,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요번 주 초반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중반 이후부터 경계감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경계감들이 시장에 이제, 조금 이제 들어오는 것 같죠. 어제 미국 시장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은 작년 8월 고점하고 대비해 봤을 적에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피보다 많이 빠져 있다가 지금 기마추기 반등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8월 고점하고 대비해봐도 이제서 한 3%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코스닥은 이제 저항대라고 봐야 되겠고요. 전략은 이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 시키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될 시기로 좀 보이고 있고 지금부터 CPI 발표 때까지는 어쩌면 FOMC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방어적인 이제 포트를 좀 꾸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금을 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800선 뚫어냈던 코스닥이 힘이 좀 빠지면서 810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0.7%까지 낙폭 눌렸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장 전략 포인트 주시죠. 맨날 똑같이 우리가 당일 그때 대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거 별로 솔직히 어떻게 본다면은 당일 대응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기간을 설정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당일 예측하는 거 솔직한 얘기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50%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 큰 흐름을 짚으시는 것이 좀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오더라도 일단은 저는 계속 매도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저번 주서부터 좀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크게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좀 무리가 있다. 좀 지수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벤트 계속 있다 보니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현금화 전략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CPI 발표까지 이벤트 대기 모드 가운데 두 분 모두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하자는 전략 꾸준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상황 신기수 전문가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